아주 풋풋하고 너무 좋네. 내 손주들 커서 이제 다 대학생들 2명 되고 하나는 아직 어리지만은 내 손주 같고 얼굴들이 눈매가 아주 초롱초롱한 좋다. 참.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몰라. 막상 그 안에 있으면 잘 몰라. 이렇게 성장해서 멀리서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건 그렇고 이렇게 노취한 곳까지 찾아와줘서 고맙고 여러분들이 한재 그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것도 축하하고 네 그때 그 연초에 여러분들 그 시상식 때도 가보고 한재 장학재단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보고 많이 그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렇고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으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못 보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면은 책을 드릴 수 있고 내 삶은 평범한 한 회사원이었다가 정말 그 통안의 비극을 겪고 내 인생이 바뀌어서 NGO의 일, 소셜 체인저로서의 다시 살게 된 30년. 이게 30년이 내가 40대 후반 48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 나이로 78이니까 30년 가까이 이 일에 매진해 왔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느끼는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한 실상,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사회의 어떤 시선, 또 이것을 대하는 정부 당국자의 그 입장, 센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NGO를 운영하면서 피눈물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 그럼에도 죽지 않고 성장을 거듭해 와서 오늘에 와서 오늘은 380명이 전국에서 일하고 우리를 돕는 자원이 한 540명 있으니까 그만 1000명 가까이가 우리의 인프라를 이루고 열심히 24시간 돌아갑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도와주세요. 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해서 전국 어디가 됐건 출동을 해서 여러분들을 따뜻한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치유해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이 돌아가는 우리 수많은 직원들의 정말 그 헌신적인 수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는 제가 5명으로 시작했어요. 자원봉사 5명으로. 근데 일이 안 돼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계속 평생 해야 되는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정말 포기해야 될 상황 때도 많이 갔지만은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나는 내가 사는 게 뭐 자랑스럽거나 막 상도 많은 걸 줘서 남들은 훈장도 주고 상도 주고 국제적인 상도 받고 그래서 나를 우러러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항상 겸허하니 바닥에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죄인이 내가 호화호식하고 살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아비로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내가 호화호식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 포기하지 않고 또 해결하고 뛰어들고 부족하면 돈을 빌리러 뛰어다니고 가지고 있는 것 다 팔고 이렇게 하면서 버텨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또 유키즈 언더브럭이라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한테 코로나의 그 혹독한 추위를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덮여줘서 우리들이 다시 회생을 했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인간이 평범하게 살던 한 인간이
나도 한 인간 중에 하나는요. 한 사람이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다가 잘 나가던 최고의 셀러리맨이 갑자기 모든 걸 두절하고 사표를 쓰고 나서 돈벌이가 안 되는 이 일에 내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서 이 일에 매진해 와서 이거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도록, 달리도록, 직원들이 일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서 이만큼 성장해 와서 이제는 우리가 나무가 제법 풀에서 좀 20년, 29년 된 나무로 자라서 쉬운 비바람에 누가 발길로 흔들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원동력에는 물론 저의 아픔과 그리고 그런 각고의 그 결심,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 내가 편히 살 수 없다. 태연이가 그 떨어져서 그렇게 2번이나 떨어져서 죽었는데 내가 무슨 나트로 죽어서 태연이를 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고, 하여튼 속상한 일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우리를 도와주기는 그냥 외면했어요. 당신 때문에 교육부가 항상 시끄럽다. 언론에 나오고 학교폭력도 없는데 당신이 학교폭력이 있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줘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으로 시작을 했고, 이름이 길고 폭력이라는 말이 어휘가 좀 어감이 안 좋아서 푸른나무 재단으로 바꿔서 우리가 더 많은 그 비폭력 문화 운동까지 전개하기 위해서 바꾼 거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공무원들의 그 냉대, 외면 이런 게 힘들었고, 재정적인 것은 늘 따르는 문제니까 아무리 부자 나라도 항상 돈이 부족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재정이라는 문제는 끝이 없는 거고, 따르겠지만은 나는 혼자 하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홀로의 힘으로 그동안 봉급받은 거 투입하고, 팔고, 집 떼고,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대출 받아서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대출 받아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계속 늘어서 이자도 많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못 살겠더라고. 그런 것들. 그래도 그런 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려움,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푸른나무 재단 BTF가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20년 이렇게 가까이 일하다 보면은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또 나도 인간인지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해 하고 뭐라고 하면 또 울며 불며 또 떠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오는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런 망할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나 편하게 살면 그만인데, 내가 이거 팔면 몇백억 되면 나도 그냥 이거 뚝 뛰어서 한 반 이게 재단에 기증하고 나 혼자 어디 크루즈 타고 여행해도 편하게 사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러면서도 그래도 해야 돼. 대현이하고 약속이야. 그렇게 하면서 늘 그렇게 사진을 꺼내봐요. 나는 이렇게 대현이 사진을 꺼내보면서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대현아 미안하다, 힘내고 해야지. 그리고 또 마음을 다잡고 하고, 그런 것들, 또 그것을 알아주는 우리 직원들이 진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직원들만큼 성실하고 그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NGO는 진실 없습니다. 다 그걸 인정을 해요. 삼성에서 많은 그 사업들을 하는데, 어디 가면은 누구 얘기하면 되니까 푸른나무 재단 가. BTF 찾아가면은 거기는 확실해. 거기 가서 배우고 얘기하고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은 프로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BTF 직원들이 성장해서 이 BTF도 더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더 많은 일을 국제적으로 벌려나가야 되겠고, 또 여기서 있다 나간 사람이 다른 조직에 장이 돼서 그 조직도 발전시키고 힘차게 성공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강해졌으면 그것 또한 좋은 일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그 청소년계의 사관학교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한국 대표가 되는 모범이 되는 NGO로서 시범을 베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 자신도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교수들이 그래 어디 가면 연말에 명찰 달고 행사 가거나 그러면 나를 이제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고.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자기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 집 앞에서 신호기를 들고 등하굣길에 신호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조직을, 법인을 만들어서 국내적으로 아니라 국제적 활동까지 하는 단체는 전 세계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이니 정말 건강 조심하고 잘해달라고. 한국의 자랑이라고. 한국의 신화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왜 딴 데 외국이 없냐? 없다는 거야. 찾아보라는 게 전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처럼 이걸 육성해서 재산을 다 여기다 넣고 죽어도 자식한테, 와이프한테 안 남기고 그렇게 한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그 청소년계의 삼성이라고 칭찬을 해요. 여기 있다 나간 직원이 그래. 그 직원이 정말 나가보니까 알겠습니다. 나가면 고생이야. 나가면 세상이 만만찮아요. 딴 데 가면 돈이 잘 벌릴 것 같지만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딴 직장 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가면은 거기서 또 힘들어서 결국 우리를 찾아오고 또 우리를 받아주면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조직은 앞으로도 이런 그 DNA가 형성돼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큰 일들을 많이 해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기 꿈이 다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는 나랑 해나갑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질문이 많이 배겨 있더라고. 질문을 받고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질문 들을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기 장학생 주의 다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준비된 질문이 이사장님께서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 궁금한 거는 이사장님께서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BTF 푸른나무 재단 홈페이지에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타겟이죠. 아이들이 밝고 선하게 편하게 자라는데, 우리는 뭐 입시 지옥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조금만 학교 가기 유치원 때부터 그 왕따 당할까 폭력 당할까 고민하면서 다 애들을 뭐 태권도 학원 보내고 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다. 네,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활동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만 이럴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많이 그 정부, 검찰도 그렇고 전국 그 각국에 있는 검찰들이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학교폭력, bullying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도, 국제회의도 한국에서 몇 번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이 유엔에 계실 적에 세계 각국 정부는, 회원국은 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속력이라는 게 없어서 많이 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짜는 우리 같은 NGO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재정적인 서포팅을 하는 기업가들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전부 제도적으로 스프레드 아웃 펼쳐주는 정부의 어떤 교육청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학교가 그것을 적용해서 잘 풀어나가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만 잘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와 같이 연대해가지고 같이 결의를 하고, 연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선진국화해서 후진국이 있는 개발도상국이 있는 나라들도 그 선진국 시스템을 따라가도록, 배우도록 이렇게 우리가 리딩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 이사장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감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글을 쓰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개인적인 고통을 글로 표현하시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얻으신 통찰이나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이 책을 내가 집필하게 된 계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걸 내가 피했어요. 이걸 내가 뭘 철학가고 사상가라고 피하고 계속, 하라는 권유는 있었지만은 안 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청해단에 이사장의 임기가 있어요. 3년씩 연임하게 돼 있는데, 나도 이사장을 하다 연임하고 물러나서 다른 분한테 맡겼는데, 그분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엄청난 파쇼를 가진 분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난 좀 비도덕적인 일, 막 언어폭력 이런 걸 하면서 직원들이 다 떠나고 모든 서류가 없어지고 기록이 없어지고 모든 사진 자료, 우리 출간한 도서마저 없어지면서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해서 내가 고생했던 기록을 보관해야 되겠다 해서 개인 홈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스캔해가지고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나의 삶을 담았어요. 그래서 김종기입니다라는 홈피가 있어요. 그래서 담았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감동하면서 책을 내야 되겠다. 이게 뽑아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주변 등기사분들도 많이 했어요. 왜 안 하시느냐? 몇 분이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쓰기 전에 큰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겠다. 시작과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꿈과 세상에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쓰는데, 이게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면은 끝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날이 밝는 줄을 몰라요. 헌해. 불을 켜고 밤에 초저녁에 일으시는데 헌해도 이게 뭐야? 보면은 이미 7시, 8시가 돼가지고 출근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회의 있는데, 그러면서 얼른 덮고 또 튀어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작업하면서 힘든 것은 역시 우리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비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죄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고, 끝에 가서는 이 책이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대도 조세영 얘기도 나오고, 이육래 주먹의 황제는 이육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또 최근에 감옥에 간 그 여자, 사기꾼도 여기 나한테 찾아왔던 얘기도 풀어있고, 또 내가 상을 받았던 일, 또 이 일을 하면서 중요한 일들, 이런 에피소드, 남겨야 될 것들, 이를 다 남기면서 좋은 이렇게 얘기로 많이 풀어가서 좋은 것 같고, 내가 무슨 이걸 쓰면서 어떤 철학과 무슨 그런 걸 질문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고, 그런 걸 내가 무슨 사상가, 철학가, 무슨 세계의 윤리가 이런 엄청난 사람이 아니야. 페스탈로치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이 NGO를 위해서 이 NGO가 잘 되도록 열심히 죽도록 뛰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더도 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설립한 이 단체가 내가 죽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일을 잘하고 최고로 칭찬받는 국민이 사랑하는 NGO가 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고 더 이상 뭐 이걸 하면서 얻은 철학이 뭡니까? 그런 엄청난 얘기를 감히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거예요. 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존립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디서 돈이 나오고 어디서 이걸 이렇게 활동을 직원들이 많은 급여를 주면서 일을 하는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창한 것은 필요 없고, 나는 just 시민운동가. 그걸 소셜 체인저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아쇼카상을 받았는데 무지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 명함에는 한국 시니어 아쇼카라는 그걸 한 줄 넣어 갖고 있는데, 그 아쇼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일본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 사회 변혁가를 그 아쇼카에서 엄격한 5단계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걸 선정돼서 선정되고 나서 너무 감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에 강연을 갈 때가 많이 있는데, 갈 때 그 사회자가 나와서 우리 김종기 이사장님은 삼성전자 여러분의 선배시고 한국 아쇼카 멤버십니다. 대솔 내려가요. 국민훈장을 받고 무슨 막사이상을 받고 다 안 해. 그 아쇼카라는 그 사회 운동가로서 나는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기업에 있었던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기업의 핵심적인 부서에서 삼성도 비서실에서 신혼의 기조실장으로서 사장 인사를 나누고 회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회사도 설립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운 시스템을 여기에 많이 적용했어요. 회계, 그 다음에 각 그 사업부의 독립재산제, 모든 시스템, 인사고과제도, 뭐든 인사하는 원칙, 이런 거, 경비 결제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결산이 1년치 결산이 그 다음 달에 나와요. 우리는 비자금이 없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해요. 그런 단체가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비자금이 있고 없을 떠나서 굉장히 어렵다. 우리는 굉장히 성실한 직원들이 시스템 관리를 잘해서 몇 년 전껏 무슨 항목 찍으면 정확히 다 나와요. 증빙하고 그 근거가. 그런 시스템에 우리는 구축돼서 여기서 배우면은, 제대로 배운다 그러면은 어디를 나가더라도 틀림없이 일하는 거고, 특히 우리는 일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5가지. 우리 BTF 푸른나임의 자세. 우리는 항상 사람과 일에 진정과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는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이 항상 창의적이고 투명하게 일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와 마무리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늘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게, 나는 이게 한국인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살면서 느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BTF 푸른 나무의 자세. 그래서 다시 신입 직원도 있고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가 바뀌고 이러면은 또 흐지부지해서 요즘은 다시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느끼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음미하고 생각하고, 맞아, 그렇게 하고 일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세포화 되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살도록.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돈 한 푼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위증에 봉급쟁이다 생각하면 마구 써요. 낭비가 많아요. 여러분 살림이라는 돈을 콩나물 하나도 아껴서 사요. 싼 데 가서 사고. 근데 이거 회사 돈이라면, 야, 좋은 거 사. 맛있는 거 써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 단체를,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내가 떠나면은 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아들로서 주인에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죠. 안녕하세요. 구기서지은입니다. 책을 보니까 기적이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몇십 년 동안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쉽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네.
그래, 기적. 나는 기적을 잘 몰랐어요. 그러네, 그런 말도 할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최근에는 그걸 느껴요. 아, 기적은 있다 라고 나는 확실히 얘기해요. 다른 강연을 가서도 그걸 얘기해요. 기적은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뭐 믿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기적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어딘가 그것이 결실을 맺고 축복이 내려질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 기저에는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각오와 노력이 깔려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success is not free.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은 공짜가 절대로 없다. 또 뭐 때로는 내가 happiness is not free. 행복은 공짜로 뚝 떨어지는 게 없다. 노력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 중도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바로 내려놓고 딴 데로 기웃기웃하고 또 저리가 기웃기웃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삶에 도움이 안 돼. 힘들지만 이것이 맞는 길이란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고 하면은 꾸준히 묵묵히 달려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자기 앞에 분명한 자기가 그 분야의 선배가 될 수 있고 선구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연예인들 많잖아요. 코미디언도 아주 햇볕 가릴 때는 만나 청소하고 커피나 따라 나르고 하더니 딱 고참이 되면 중년이 돼가지고 뭐 CF도 찍고 이제는 다 원로가 돼서 사회 한 분야에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나를 해도,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해도 거기에 매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한 우물을 잘 파면은 된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오래 참고 버텨야 돼요. 오래 참고 버텨야 돼. 이렇게 끼웃끼웃 딴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은 것 같지? 결국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만 돌아와요. 항상 변함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좋은 친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은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누나 부모님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대현이도 나한테 의논했더라면 내가 얘기하는데, 대현이가 얘기를 했는데 길 가다 맞았다고 자꾸 그런 거야. 내가 대현이 데리고 파출소 가서 우리나라 치안이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자꾸 다쳐오느냐 하기로 했는데, 대현이가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지. 진실을 얘기하면은 부모가 어떤 일을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분과 또 은사와 좋은 선배와 직장의 선배가 됐건 진실하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있다는 것을 털어놓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거라고요. 또 그런 사람을 많이 가진,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빨리 안정이 되고 성공할 수도 있죠. 책 내용에서 청리회단은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었는데, 앞으로 국제적인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이루어보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경제사회이사회에 NGO 섹션이 있어요. NGO 파트가. 거기에 등록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가 딱 귀뜸을 해줘서 해야지. 저는 이제 그 해외 파트에서 수출에 홍콩에서도 5년 반 있었고, 중국 상대로 그 우리나라가 그 수교가 안 될 때 중국에서 그 직원들 100명을 데리고 중국 차이나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제 어떤 센스가 있었는지, 유엔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류 준비를 시켜가지고 할 때도 저항이 좀 있었어요. 그걸 왜 하느냐? 그 어려운, 누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항이 있고,
꿈틀꿈틀 안 하고 계속 목표를 정하면 저는 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것이 바른 방향이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어떻게든지 해요. 이게 좀 불도저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래서 그 유엔에 가입 신청을 오랜 한 8개월인가 좀 내가 말하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묘해. 어쨌거나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유엔에 가입해서 한 2년에 걸려서 심사를 받고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돼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유엔에 우리가 참석해서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우리 몰랐어요. 그 미국의 유학 간 학생들이 이거 엄청나는 거라는 거야. 이걸 그 대학생들이 여기 참여해서 유엔에 갔던 그 기록, 그 레코드가 자기들의 진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가면 대학교에 갈 때 유리하고 대학생도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 유리한데 왜 이걸 하고 좀 개방을 해서 안 열어주느냐? 모르니까 우리는 안 써먹고 몇 년 동안 있다가 7, 8년 그냥 놔뒀을 거야. 우리가 2009년도에 유엔에 몇 년도에 가입했죠? 우리가 유엔 경제사회에서 2009년 맞아. 2009년도에 했으니까 그건 한 7, 8년을 놔뒀다. 나중에 그 미국에서 방학 때 우리를 찾아왔던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한 거야. 밴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방학 때 오는 학생들 그 모임이 있더라고. 야, 우리 학교 폭력 예방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 이거 좀 도와주자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걸 만약에 3,500원에 판다 그러면 수익금을 35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아빠가 얼마 보태고 해서 500만 원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런 거 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해가지고 나 좀 거기 가게 해달라고 유엔에. 이거 굉장히 좋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착안을 해서 지금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고등학생들을 유엔에 여기서 한 2달 동안 훈련하고 해서 주제 테마를 선정해서 충분한 학습을 한 다음에 유엔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의 발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자체에서 유엔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엔의 시큐리티가 어마어마해요. 유엔의 그 폭사관이 그 9.11 테러 이후에 유엔 들어간다는 게 하늘문 들어가죠. 공항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마어마한 시큐리티가 있어요. 사전에 다 검색해가지고. 근데 거기를 학생이 들어가서 다 그 엄청난 시설을 견학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 총회에 가서 사진도 쫙 찍고 있어. 항상 개방돼 있어. 파란 데스크 그런 걸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가슴 설레는 일이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개방해서 지금 우리가 인천교육청하고도 다녔고 한국 사회의 많은 학생들한테 그런 그 길을 열어줬으면 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유엔의 그 활동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제 다자 간에 이런 협력을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그 사람들과 공유해서 더 강력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피하지 못하도록 꼭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업이 협찬을 하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마음껏 펼쳐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우리 그 이영규 센터장이 나와 계신데 이 푸른 코끼리라는 프로그램을 삼성과 하고 있어요. 푸코.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AI한테는 푸코란 무엇인가? 푸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AI에서 바로 답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푸코, 푸른 코끼리는 사이버 정글에서 스스로 코끼리들이 그 자기들을 보호하는, 둥그렇게 해서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래서 사이버 정글에서 자기들이 자신을 지키는 그런 선한 운동을 우리 푸른나무 재단 푸른이 좋은 뜻이잖아요. 하고 푸른 코끼리라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삼성가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째. 금년에 4차 국제 포럼을 했어요. 유엔에서 대표가 발표를 하고 며칠 전에 했어요. 11월 6일 날, 며칠 전에 이번 주 수요일 날 했어요. 엄청난 행사를 했어요. 멋진 행사를 했고 행사가 매끄럽고 원활하고 잘 돼서 유엔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모든 참석자들이 정말 좋았다. 이렇게 행사를 매끄럽게 큰 국제 행사를 잘 하시는 데가 푸른나무 재단 외에는 누가 있을까? 삼성에서 사장도 오셨는데 놀라고 그래.
그래서 그 푸코를 지금 우리가 목표는 미국과 유럽과 다른 제3국의 특허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상표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거. 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봤어요, 외국 걸. ROE라고 그래서 뭐 공감의 뿌리라고 루트 오브 이모션. 그것도 우리 사가지고 꽤 돈 10만 불인가 주고 사서 우리도 해보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너무 통제가 심해가지고 놔버렸는데 또 우리가 독일에서 좋은 프로그램 도입할 거예요. 그럴 때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푸코를 가지고 세계에 뿌리면서 한국 오리진의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위해 적용해가고 우리가 로열티도 받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또 세계 지부 연락처 5개를 만들었어요. 워싱턴, 뉴욕, LA, 동경, 독일. 그래서 이런 것들과 협력해서 더 국제화되고 우리 직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세계 무대로 나갔으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기 이서연입니다. 우선 집필하신 책 너무 잘 읽었고 저는 노력을 기울이면 보답이 돌아온다라는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선한 뜻에서 노력을 기울여도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선행의 순환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겪기도 하시면서 관련한 경험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의 순환을 만들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원들이나 내가 선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좀 비폭력 문화운동을 가져라는 그런 좋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 자체가 동의를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일해보면서 야 여기 좋다. NGO 중에서는 그 급여도 높여줘요. 잘해주려고 애를 써요.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잘해주려고 우리는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부터 공감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는 내 학교 동창들, 내 직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야, 좀 도와주라. 그리고 내 뉴스가 1년에 어째 첫 해에는 한 500번 나왔어요. 내 기사가 신문, 잡지, TV에.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를 안 해도 그냥 인용해서 막 나와. 온갖 여성지 뭐 이런 데는 도배를 했더라고. 내 사진도 딴 데 구에다가 막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알려지니까, 그들이, 근데 고생한다 그러면서 이게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게 그들이 다 나이 들고 이제는 이제 은퇴했고 도와줄 여력도 없고 자기 살기도 바쁘고 그런데 제3의 그 후원자들, 시민들이 도와줘요. 그것이 나는 선한 기운이 우리 세상에 있다고 봐요. 세상에 가만히 보면 엉터리가 개판인 것 같아도 다 보이지 않게 선한 질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거꾸로 잘못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질서가 있고 상식이 있고 법이 있고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이 사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힘센 놈이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들 뭐 살 수가 없죠. 그렇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면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그쪽으로 선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도와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연락을 하면서 우리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주변에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 자체가 보람을 느껴요. 내가 이런 좋은 단체를 후원해서 기분이 좋다.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은 새로운 안목을 보여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그 유퀴즈 언더블록을 보고 어느 고아 건설 노동자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건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당을 한 25만 원 좀 받고. 그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집에 텔레비도 없어요. 반 지하에 살아요. 성남에. 그 텔레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이 사람 뭐야? 어떻게 나같이 힘든 사람이 있네. 자기가 고하니까 엄마, 아버지, 형제가 아무도 없잖아요.
형이라 부를 사람이 없고 동생이라 부를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내 책을 구했어요. 그 내 책을 다 읽고 나서 감동해서 금을 100돈을 가져왔어요. 자기가 금을 100돈을, 자기가 노후에 병 걸리면 안 되니까 금을 모아놓은 걸 100돈을 가지고 전화를 와서. 나는 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거짓말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서 믿질 않는데 이 사람 말에 진정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약속을 해서 왔더니 이 작업복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 못 먹어서 키가 적습니다. 땅따라한 사람이 와서 금을, 골드바를 100돈을.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형, 동생 하면서 바쁘지만 나는 그걸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많이 소개가 됐어요. 박시호 이사장이 행복편지에서 이 사람을 소개를 하고, 그랬더니 그게 많이 퍼져서 그 노동자들을 위한 연합, 노동조합인가 무슨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을 선정해서 표지 모델로 해서 작년 말에 인터뷰를 했어요. 크게 나왔어요. 박만순이라는 사람, 나보다 20살이 어려요. 근데 동생하고 부르고 난 형이라고 부르고 서로 뭐든지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또 바뀌었어요. 항상 그런 데서 그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는 너무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자기를 그냥 무시하고 외로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따뜻해진 거야. 그러면서 같은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야, 박만순 씨,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대통령도 만났어. 대통령이랑 악수도 했어. 대통령이 이번에 그 순회 연초에 했잖아요. 그때 그 근로자들 이런 사람, 우체부들, 경찰관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근로자 대표로 나왔어. 근데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이 쓱 퇴장하고 나가면서 박만순 딱 보고 알더래. 그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어깨 탁 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해줘가지고, 아니, 근로자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흐뭇해진 거야. 보상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존중을 받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매달 50만 원 후원을 해요. 하지 말라. 당신 노후에 아프면 어떡하냐. 병원비 들 텐데. 놔둬라. 괜찮다. 우리 살 테니까. 네 돈 아니라도 다른 돈이 받아서 우리가 전략에 살 테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도 형 괜찮아요. 내가 이틀치만 여기 내면 돼요. 그리고 절대 못 말려요. 매달 해요. 50만 원씩.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은 선함을 낳고 악한 영향력은 악함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훈훈하게 또 따뜻하게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은 분명히 나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네, 제가 질문할 것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에서 밝혀지는 어떤 그 통찰 그런 것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사회에 어떤 문제가 드러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 좀 앞으로도 이 사회에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사람들이 숏폼 콘텐츠들에 좀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생각의 깊이가 좀 얕아지고 그리고 어떤 유명인들의 어떤 이슈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실제 그 문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그러는 수준에서 좀 그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러한 계속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런 통찰하는 힘 그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혹은 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질문의 비중이 묵직하군요. 아직 여러분들 대학생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그 질문이 좀 고차원이고 이렇게 광범위하고 때로는 깊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전반적으로 이것은
쇼츠라든가 짧은 걸리고 단편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근데 이런 현상이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아 확산이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많아요. 다른 나라도 물론 그런 일이 없잖아요. 특히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주 원인은 첫 번째, 지도자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법을 잘 지키고 남이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건전하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퇴근하면 나갈 때 빵가게에 줄 서서 바게트 빵을 사고 식품을 사서 퇴근하는 모습. 떨어진 옷을 남편이 세탁해서 그걸 메르켈 총리가 귀워서 입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뭘 보여주는가, 지도자들이. 그런 걸 느끼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이 현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그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단편이나 모든 그 미디어 SNS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너무 선정적이고 섹슈얼 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쪽으로 자꾸 더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뭐죠? 이거 주먹 잘 치는 이 사람 막 몇 편까지 나왔지? 4편 나왔나? 뭐야 그거? 범죄도시? 이거 한 방 치면 막 더 날라가 떨어지더만.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쾌감을 느끼고 그런 게 관객을 100만씩 동원되니까 그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드라마도 뭐 삼류에 나오는 막 이상한 드라마, 삼각관계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비춰질까?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벌이만 급급할까라는 그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향이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게 너무 저급한 문화가 많이 퍼져 있어요. 아이들한테까지. 특히 그 언어에 우리 한국 아이들의 언어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개망했어 개 좋아 개 여기에요. 좀 내가 여기서 말하기가 힘드네. 개새끼는 기본이고 SS가 붙어서나. 그래서 개들끼리 얘기하면은 옆에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은 거의 60% 이상의 그 언어가 욕이 깔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뭘 보고 배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고 배운 게 그런 SNS 미디어라든가 모범적이지 못한 지도자들, 어른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게 아닌가. 걔들이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주재 나가거나 이민을 가서. 근데 그 학교에 가는데 너무 한국 아이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 놀랜다는 거야. 그쪽 그 사람들. 캐나다 간 친구 하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 한국 애들 사귀지 마라 그러더니 불문율이 돼 있대. 애들이 천박하고 애들이 예의가 없다. 일본에 가면은 너무 또 한국 애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뭐 혐한 문제가 아니라 애 자신이 아름다운 언행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주위에 친구를 만들고 그게 욕이네 18 하고 반납 욕하는 게 그렇게 되니까 한국 아이들을 피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화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칠 것이냐?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디어부터 나는 그래서 문체부터 그 연극 영화를 관장하는 부서, 또 방송을 관장하는 부서, 방송협회라는 이런 부서, 언어 정화 운동, 어떤
사회 순화운동, 비폭력 문화운동을 걔들이 동참해서 해줘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 딴 것은 돈이 되니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죠.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이념 분쟁도 심하고 남과 북의 아니면 동서의 그런 것도 심하지만 사회가 너무 분열이 많이 됐다. 너무 그런 모습이 아이들한테도 나타난 것이, 나는 일단 아이들을 타닥이기 이전에 우리 어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것이다. 걔들을 타닥이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깊이 반성하고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런 일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 건전한 영화도 만들고 건전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야 된다. 그저 그냥 여자를 선정적으로 막 포스터도 만들고 막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만들고 그런 것보다도 아름답고 참한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된다 생각해요. 7기 장학생 김가현입니다. 이사장님의 책을 읽으면서 시민단체가 하나의 국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푸른 나무 재단을 설립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한 명의 경험자로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그 세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섹터가 GO가 있고 NGO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GO는 법과 제도, 조세를 가지고 국가의 권력으로서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국민을 강제 교육도 시킬 수 있게 돼서 하는 시스템이고, NGO는 GO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때로는 질문을 하고 또는 정책 제안을 하면서 사회를 리드하는 어떤 브레인 집단이 GO의 기능입니다. 기업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를 부강해 다니고 조세를 많이 내서 나라에 도로도 닦고 뭐 댐도 건설하고 국방 무기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를 제공하고 하는 게 그 기업입니다. NGO의 역할이 굉장히 소홀히 되기가 쉬운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NGO가 강한 나라가 진정한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강하다는 게 NGO 활동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영국이 강한 게 NGO 예산이 GO 예산의 최소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사람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해서 싱가포르에서 NGO를 만들기가 엄청 어렵대요. NGO 설립하기가. 투명한 계획서와 치밀한 어떤 그 마스터 플랜, 그 사람의 그 하고자 하는 사람의 눈빛,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사람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100을 내면 국가가 100을 낸대요. 그리고 거기 도는 데에는 다 면세 처리가 100% 되고 국가가 또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원상훈 국장이 우리한테 100만 원을 보냈다. 그럼 국가가 100만 원을 보태서 그래요. 그 대신에 여기를, 그 NGO를 엄청 철저히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절대 탈법이나 위법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엄두도 안 되고, NGO는 프라이드를 갖고 환경이 됐건 인간에 대하건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꼭지는 두 가지가 있죠. 정부가 됐건 기업이 됐건 일반 NGO가 됐건 지구 환경을 잘 지키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인류가 지켜야 될 중요한 명제죠. 인간의 존엄성 중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걔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NGO의 기능입니다. 그걸 자각을 하고 여기서 일하는 우리들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저 그냥 내 봉급 받고 여기서 여기 괜찮아, 이사장도 사람 괜찮고 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일하는데 뭐 착한 일 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봉급 잘 나오고,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의식화돼 가지고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한 가정을 돕고 한 아이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한 청소년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강하게 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NGO가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재정적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통신비가 있어야 되고 뭐 점심을 먹어야 되고 무슨 뭐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자녀를 키우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재원을 직원들의 재원을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근데 이제 메이저하고 이제 한국은 메이저하고 이게 마이너하고를 나누면은 메이저라고 그러면 알다시피 이제 월드비전, 뭐 굿네이버스, 뭐 또 뭐 유니세프, 또 뭐 컴패니언 이런 데는 또 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런 데는 1,500억에서 한 3,000억까지 돈이 들어와요. 그 사랑의 열매는 9,000억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 18억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여기 1년 살림이 120억이에요.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젝트를 따서 해요.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프로젝트에 그 인건비 녹이고, 그 해서 정산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영수증을 산더미 같이 붙여서 박스로 해서 보고를 해서 결산서랑 해서 보고를 하고. 또 국가 것도 공모가 와요. 조달청이 응모해서 하고. 우리가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한 100억만 어디서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일을 할 텐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학원 가기도 바쁘고 돈이 없잖아요. 모르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얘기 듣고 나서 내 책을 읽고 나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후원자가 서포터스가 될지도 모르지. 이거 갈 때는 그냥 자기 이름만 쓰지 말고 한재 누구라고 써줘. 그래서 오늘 11월 9일 그때 내 얘기를 같이 나눈 직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000원은 커피값을 아껴서 우리한테 해주는구나. 기쁨을 우리 직원들과 나눌 수 있게. 그리고 그 NGO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 정신을 투철히 가져야 되는데 그 정신대 할머니들 돈을 뭐 어쩌고 해가지고 했던 그 뭐 국회의원 누구도 있었잖아요. 뭐 정신대 할머니 돈을 뭐 집 사는데 쓰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난리. 그럴 때 NGO 후원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NGO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많아요. 스스로 잘못해서. 또 하나는 NGO 있는 사람이 NGO로 스스로 끝까지 푸르게 이어져야 되는데 변질해가지고 지오로 간 사람이 많아요. 특히 뭐 단체라고 이름 말 안 치면 뭐 국회의원 되잖아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러니까 NGO에서 그대로 고생하더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이 빛을 보고 존중을 받는데 내가 제도권에 가서 고칠 거야 하고 딱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돼요. 나한테 5번의 유혹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주겠다고 한 데가 두 정당, 청와대에서도 오고 새누리당, 지금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정당이 하도 대한민국 바뀌니까 새누리당이 지금은 국민의힘일 거예요. 거기서도 비례대표 주겠다고. 난 국회의원 체질이 안 맞습니다. 난 이대로 뭐 기업가들이 돈 다 대줄 테니까 당신 나가면 된다. 하도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내 고향이 목포예요. 목포 전라도에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인류 기업에서 근무했고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있고 많은 학부모의 표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 나가면 닭상이다. 돈 내가 댈 테니까 정치인한테 돈 뜯기고 살기 싫다. 네가 나가라. 돈 대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 그냥 싫다. 그냥 우리 단체나 좀 후원해주라. 이렇게 변하지 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나는 우리 NGO의 진정한 가치이고 의미라고 봐요. 내가 가난하지만은 권력은 없지만은 남한테 부끄러운 일도 없고 나이 들어서 나는 떳떳하고 당당해요. 난 열심히 살았고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참다운 길이지. 그게 무슨 그게 그 지효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그 귀한 후원금을 딴 데 이용해 쓰거나 사적으로 써서도 택도 없는 거지. 그런 생각도 안 먹어요, 우리는. 그래서 NGO와 지효와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역할과 NGO의 중요성과 NGO의 기능, 역할, 그 다음에 어려움,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또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죠. 여기 내가 다시 봤는데, 어이구. 좋은 친구들 이름 얘기해 주면 아. 책 드리는 걸로. 그래? 조별로 이걸 했더라고. 조별로 했습니다. 조별들 많더라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별로화 5개씩 했죠. 그걸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담백하고, 학생 수준에 딱 나이나 뭐 이런 걸 좀 맞겠더라고. 근데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엄청 현학적으로 되고, 나를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just 이렇게 심플한 소셜 체인저, 한 시민이. 여기 저 질문에 어떻게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얘기도 해줬던데, 아들의 죽음을 잊기 위해서 학교폭력 관련된 일이 1조 3기 백종호 씨. 백종호 없어요? 이거 보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이렇게 직시하면서 이 추진한 원동력이 뭐냐. 그 맞는 말 같아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내 책에 있는 부분이지만 간단히 얘기를 해요. 중국 진나라 때 그 환원이라는 한 장수가 협곡, 물살이 급한 협곡을 산사에 타고 병사들하고 내려가는데 새끼 원숭이를 병사 하나 잡아가지고 배에다 넣어놓은 거야. 사람들 병사들 막 심심하게 그랬는데. 그 원숭이가 있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 산을 백리를 쫓아오더라고요. 백리를 쫓아. 그래서 나중에 배하고 멀어지니까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어서 결국 죽었는데 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그 새끼를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잃게 된 그 부모의 심정이 그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라고,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 단도, 단절, 장, 내장, 소장, 대장, 장, 단장의 아픔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을 겪고 나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원동력이라는 말은 거창한 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왔는데, 간혹은 너무 힘든 일이 그런 거죠. 이제 공무원들로도 받는 상처, 또 잘 육성된 훌륭한 직원들이 떠나면서 남기고 간 그 후유증, 상처 이런 것들, 또 기대만큼 뭐가 잘 안 되고 자꾸 딴지 걸고 헛소리 할 때 오는 마음의 상처. 다른 데로 이론이 있지만은 방향이 뚜렷하면은 이렇게 해줬으면은 더 좋을 텐데. 결국은 좋아요. 결국 그렇게 하면 좋은데도, 자기들 생각을 너무 앞세우고 이렇게 할 때 오는 아픔, 고통, 그래도 그것도 다 극복하고, 그래도 참고 나가는 거죠. 설득하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LG에서 돈을 거금을 줬는데 거부했던 게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그때 대구 권승민 군의 자살 사건이 있고 나서 2011년도죠. LG 오너들이 이거 회사는 학교에서 사람 인재를 데려다 써야 되는데 애들 저렇게 병들고 상처받은 애들 우리가 데려다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나서서 이 학교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자. 그래서 LG U+ 보내서 임원들을 3사람 보내서 우리한테 와서 이제 50억을 1차 연도에 되겠다. 그때 우리 살림이 50억이었어요. 1년에. 그리고 이름을 LG 청해단으로 하겠다. 우리가 더 청해단이죠. 청소년 폭력 예방단 주청해단. LG 청해단으로 하자고 왔는데 우리
우리 사무국장이 나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 그 나한테 나중에 얘기 와서 내가 너 했습니다. 야, 네 용기 있다. 우리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그걸 이사회에 올리거나 나하고 의논이나 하고 노하지 어떻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는 NGO입니다. NGO가 기업에 들어가서 이름 거기다 우리 그 기업 이름 아주 붙이고 하면 우리 NGO 생명이 끊어집니다. 배고파도 봉급을 못 받아도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너답다. 끝. 그리고 거기다 내가 그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삼성의 그 사장급들하고 식사를 우리 동네 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 생선탕 우리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 얘기 LG에서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50억 주고 그 다음부터 100억씩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 노해가지고 나는 그게 좀 나는 하도 돈 구하기 힘드니까 나만 보면 도망가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럴까 봐. 동창들이 화장실 가서 있다가도 나만 보면 안 보고 소변 안 보고 나가. 야 임마 일 보고 나가야지 그러면은 야 니가 또 후원하라고 그럴까 봐. 그런 정도로 내가 깊이 인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쉬워서 그 50억이 그랬는데 그 직원들의 자세도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봐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도 노예였을 거야. 나도. 어떻게 우리가 LG 청해단이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떳떳하게 살아서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LG 청해단으로 살았으면 오늘이 있겠냐고. LG 사람이 다 와서 뭐 이사장하고 임원하고 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어디 가냐고. 그러면 우리 NGO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곧 죽어도 우리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 여기 10기 전원준 씨. 당신 질문 좀 읽어봐요. 빌려줄게. 이거 저 35개 질문 중에 귀하가 한 개 있대. 안녕하세요. 10기 전원준입니다. 일단 제 질문은 조금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누구에게나 가까운 사람이 떠남으로 인한 슬픔과 공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슬픔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아픔에 대한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책을 통해서 이사장님께서도 이 아픔을 직접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오신 후에 현재 이제 과거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이사장님의 마음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변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그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순화됐다고 그럴까? 많이 순화됐다는 것은 이 물살에 그 돌이 이게 다듬어져 가지고 매끄럽게 되듯이 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순화됐어요. 처음에는 뻑하면 울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반나 울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내 책을 못 봐요. 넘기지를 못해. 눈물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여보 1편은 놔두고 2편, 3편 재밌다. 2편, 3편 봐라. 그래 이제 이게 보고 이제 근데 그것을 그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은 일에 몰입해서 이렇게 살면서 많이 순화되는 것 같고 누구나 그런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 더군다나 그것이 병으로 죽거나 어떤 다 충분히 삶을 살고 죽음 모르겠는데 갑작스런 극단적인 본인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경우에 오는 충격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짐작은 하겠지만 그 깊이는 잘 모를 거예요. 본인 삶도 완전히 다시 무너져 버려요. 대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대현이가 떠나고 나서 공부를 못해.
대학을 못 가.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방황해. 그 공부 잘하던 애들이 대현이도 반장하고 상위 랭킹에 있었는데 킹카했으니까 반장도 하고 인물도 잘하고 키도 나보다 크고 농구도 잘하고. 근데 그 주변 친구들이 허무해진 거죠. 좌표, 목표 이런 것들 설정도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걔들도 많이 시켜져 간 것 같고 또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여기다 집착하고 뭐 이게 전부인 양 뭐 이렇게 애등바등하고 막 그냥 엄청 그렇게 사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건이 담대하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목표를 지향하는 대로 세우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세상이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은 그걸로 여러분들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고. 아, 그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20년, 30년, 40년 해봐요. 대가가 돼 있다. 분명히.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 박만순 씨, 우리 노동자, 고아 노동자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을 뿐더러 모든 지인들이 도와주고 야, 나도 함께 할게. 나도 사실 힘들어. 네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같이 하자는 손을 내미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떠날 때는 나는 아무 무상으로 나는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면 돼. 너무 미련을 가질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나이 먹은 얘기를 내가 해줘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내일 세상을 떠나도 아무 미련이 없어요. 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고 내 딸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마누라가 컴플레인 좀 많이 했지. 솔직한 얘기가 반나 은행에 돈 빌려다가 뭐 상이야 이거 뭐 안 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우리 마누라도 다 순화됐어요. 왜 그러냐? 주변에서 많이 TV 나와서 내 강연이라든가 이제 유튜브 나온 거 뭐 주변에서 뭐 특히 아침마당이 그거 엄청난 힘이 있더만 대한민국 여자는 다 보는 것 같아. 아침마당 10시 반에 9시 반 하는 거 그거 보고 나서 대한민국 전화 다 온 것 같아.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왔는지 막 각계 동창 잃어버린 막 목포 전라도 여자예요. 전라도 사람 다 전화한 것 같아. 근데 우리 마누라가 훈훈해졌어. 그래, 우리 남편 뭐 그만해도 할 수 없다.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뭐 요즘 바가지를 안 긁어요. 내가 뭐 저 재산을 뭐 아니라 봉급을 많이 못 줘도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지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정도만 이렇게 하지 큰 욕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의 그 자세를 뭐 럭셔리 아니 뭐 이렇게 뭐 명품으로 휘감고 뭐 좀 뽀다분하게 살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기 삶의 좌표를 정해서 담대히 뚜벅이처럼 걸어가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내 자신 한 사람의 영위를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받게 하는 일이라면 더욱 좋겠지만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폐가 되지 않고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음악이 됐건 스포츠가 됐건 뭐 축구가 됐건 바둑이 됐건 아니 김밥을 많은 사람이 됐건 내가 제대로 말아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고로 맛있는 김밥을 만들고 최고로 잘 뜨는 바둑을 대서 세계를 제패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해서 내가 이 분야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꿈과 욕망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멋진 삶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다 뭐 대통령 되고 뭐 다 뭐 재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담대히 걸어 나가면은 된다. 절대로 그 꿈은 나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전 10기 장학생 박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 푸른나무 재단에 와가지고 그 김종기 이사장님 강의를 들었던 게 유독 감명 깊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었고
그러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운동이라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도움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주변 어른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요청을 못했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정말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많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텐데 일단 푸른 나무 재단이라는 그 한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이기 전에 그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그 일종의 선배님으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의 위로를 한다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얘기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 얘기인가 아닌가 아니면 세상을 위한 얘기인가? 포커스를 어디다 둔 얘기를?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잘 극복해서 박군이 여기 앉아 있잖아. 일단은 인상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도 당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하는 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박형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담대해지고 의연해지고 그 자세, 기본이 먼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언젠가 내가 잘 돼서 너희들 내가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가 잘 되겠어. 나는 그것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박군 같은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참는 그 극복하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거기에 의연하게 좀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있죠? 모멘텀 이런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큰 소리 칠 날이 올 것이다. 너 기억해라. 전에 영화 그로리도 있었고, 또 세계적인 미국의 재벌도 엄청나게 얘가 당했더라고. 지금의 누구죠? 앨런 전기자동차. 앨런 머스크도 학교폭력을 많이 당한 친구예요. 앨런 머스크도 학교폭력을 당해가지고 학교를 거의 안 나가고 남아공 출신이에요. 남아공에서 도서관에 가서 책만 들이다 발. 학교 가는 척하고 집에 나와서 책만 들이다 이거. 그래서 생각을 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큰 소리 치도록 내 실력을 키우겠다. 네가 너희들 나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어른으로서 내가 너희들 지시하고 그런 입장에 서겠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걸 의연하게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극복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1인으로 봐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변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미력하다고 그럴까? 큰 도움이 안 되지. 마음의 위안은 받겠지만. 그래서 우리 같은데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도에 훈련된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BTF가 존재하니까 전화해서 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여러분들의 비밀을 보장하고 상담을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번, 3번 경청하고 여기서 제안하는 것도 생각해서 그 다음날 얘기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는 1차적으로 되게 부모님하고 의논하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이러는데 선생님이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 왜 그러느냐? 너무 피해자, 가해자가 극한적으로 대립해가지고 소송으로 간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중립으로 취해버려요. 무조건 요즘에는. 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식이 그냥 나서서 어루만지고 네 잘못이 아니야.
힘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응원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고 두 사람 불러서 화해를 해서 다시 우정관계가 회복되도록 가는 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다 외면을 하는 게 우선 편하니까. 너무 부모들이 세. 가해자 부모자가 절대 내 자식은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을 절대 기피하니까. 그리고 잘못돼가지고 뭐 학교폭력 애들은 아빠가 뭐 공직에 고위직에 있다가 막 잘려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가수도 뭐 가수왕 나갔다가 상위 랭킹 갔다가 얘 학교폭력 가해자야 그러니까 바로 탈락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폭력은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는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는 게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뒤로 숨어서 은밀하게 해서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물리적 폭력 이런 건 함부로 못해요.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지가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갖춰졌다고 그럴까?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만 해도 우리의 노력이라고 봐요. 우리가 법도 만들고 정부도 따라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이만큼 시스템이 갖춰져서 우리가 보기는 미약하지만은 우리 사회에 우리가 끼친 영향, 청소년 분야에는 사실 어마무시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잘 될 것 같아. 인상도 좋고. 안제 장학금도 받고. 그래, 내가 1000번에 한번 내가 수상 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제 장학생이 된 것도 굉장히 럭키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한제 장학금 매달 생활비까지 주더만 충분히 주려고 애를 쓰시더라고. 애를 이 선행재단에서 충분히 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비용이 많이 나가요. 우리도 우리 대현이 이름을 따가지고 중고등학생을 주는데 대학생 주자면 재원이 딸려 아직 우리가 미약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서포팅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의 소중함을 잘 느꼈으면 해요. 가치를. 물론 그러겠지만은 이거 귀하게 번 돈이에요. 이 양반이 이 회장님이 엄청 고생한 분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또 일하고 건설 조그맣게 지으면서 해가지고 지금에는 뭐 이렇게 건물 지어서 많은 입점업체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싼 돈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모아서 주는 건데 이 양반이 거의 호화처럼 굉장히 고생하고 싶어요. 혀를 단신해놓고 그래서 공부가 많지 않아요. 배움에 대한 여러 개 컴플렉스도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고생하신 분이 어렵게 모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자체는 딴 재벌 그룹의 주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재벌 그룹은 어떤 보부가 같이 재벌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솔직히 얘기가. 요즘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주당 52시간인가 48시간을 해가지고 뭐 뻑하면 퇴근하고 뻑하면 해가지고 무슨 납기 그다음에 개발 일정 이런 걸 다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노조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아이고 너만 잘 나간다 너만 출세하려고 이렇게 야진나가지고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워킬날이 곧 올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헛되지 않게 다음에 대가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다 잘 살자 편하게 대충 되는 법이 절대로 세상은 없어요. Success is not free. 성공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고생해서 회장님이 마련한 돈을 여러분 드릴 때 감사하고 잘 써야 된다고 봐요. 계획적으로. 돈의 집행을 계획을 세워서 내가 무슨 교통비로 얼마, 의료비로 얼마, 옷값으로 얼마, 뭐로 얼마 딱 짜서 왁구 내에서 하고 저축은 얼마 이렇게 해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기들의 공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자기가 헬스도 하고 요즘은 젊은이들 많이 하더만
그런 것도 꾸준히 자기에 대한 투자, 또 포션을 좀 많이 늘려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들 헛되이 하지 말고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한재 장학생은 다른 데 장학생보다 두세 배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의식이 있는 장학생이 돼야 된다고. 내가 이런 교육도 하자고 한 게, 내가 그건 뭐 대상인가 뭐 본상인가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기회를 갖자. 그래서 저 인순이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홍천에 그 학교도 갔죠. 그리고 이태리 신부 뭐죠? 김함. 거기도 내가 갔어요. 내가 뭐 선물 이렇게 챙겨가지고, 뭐 고생한다. 우리나라 가서 이렇게 해서 명절 때인데 싸가지고 독일 칼, 뭐 요리 도구, 뭐 이렇게 뭐 과일이랑 사가지고 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른 단체도 보고, 그 인순이가 하는 것도 가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단체를 운영하는가를 보고 피부로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재 장학생은 특히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고, 야, 돈 술 마시는데 함부로 쓰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서 한 잔을 먹더라도 음미하면서 가볍게 먹으면 돼. 포금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한 잔을 먹더라도 멋지게 맛있게 먹고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돈은 가볍게 쓰는 거지. 그리고 좋은 일에 쓰고, 좋은 일에. 여러분들보다 어려운 학생 도움 주고 식사도 사주고 그 학생한테 나눠주고, 그럼 복 받아요, 여러분들. 그게 복 받는 게, 기적이라는 게 그냥 헛된 게 아니라 다 돌아온다고.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못되게 욕이나 하고 못된 짓거리 하면 결국은 나라 공짜밥 먹고 공밥 먹고 그러지 하지 말고 건전한 삶. 그렇게 해서 한재 장학생은 뭔가 다르다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해요. 나는 한재 장학생이다. 나는 그런 것을 이쪽에서도 계속 뭐 자료를 주고 그래서 프라이드를 갖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좋다. 재벌에서 나오는 것 국가 장학금하고 다르다. 왜? 이분이 고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엄청 고생하신 분이에요. 부도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황 때 어떻게 돈을 대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를 악물고 나서 해서 학생들을 서포팅 해야 되겠다고. 그런 거 고맙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장학생과 다르다는 프라이드를 갖고 그만큼 잘 의식 있는 학생이 되길 바래요. 오케이. 자, 마지막. 없어, 이제. 됐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우리 BTF 푸른나무 재단 최근에는 좋은 일도 있어서 BTS 아미가 우리를 후원한다고 세계 8개 나라에서, 야, 세계 다른 나라도 우리를 후원하는데 당신들 한국에서 10,000원도 해줄 수 있잖아. 나눠서 돌아가서 10,000원 딱 후원자 용지 딱 준비할 테니까 딱 나눠서 후원도 하고.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살아. 우리 직원들이 내가 강연하고 여러분 후원 좀 해주세요 얘기하면 온 사람들의 한 20%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00%. 왜? 순수한 마음이니까. 나는 이거 무보스로 여러분들이 해서 목 아프게 열심히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잘 깨우치라고. 그래서 얘기를 치면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 아이고, 이쁘네. 오케이. 네, 오늘 바쁘신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